명절에 잡채가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오늘 불고기감으로 잡채를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당면은 300g이고요.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30분을 불려주세요. 소고기 불고기감 570g입니다. 이거를 핏물을 좀 빼줄 거예요. 핏물을 잘 빼주어야지 소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죠. 도톰하게 키친타올을 좀 깔아주세요. 키친타올을 좀 도톰하게 잡으셔서 꾹꾹 눌러주시고 핏물을 제거해 줍니다. 고기를 먼저 양념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청주입니다. 청주 2숟가락을 먼저 이렇게 좀 둘러서 잡내를 없애주세요. 후추 톡톡 쳐서 5번 정도 쳐서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이 수북이 1큰술 들어갑니다. 잡채 고기는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불고기감을 좀 덜어 놓으셨다가 잡채거리에 볶아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양념을 해 놓으셨다가 불고기로 볶아 드셔도 괜찮아요. 설탕, 온당입니다. 온당을 수북이 2숟가락 넣겠습니다. 그리고 진간장, 양조간장 다 가능하시고요. 양조간장이 2숟가락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간이 배도록 좀 주물러서 놔두겠습니다. 고기에 간이 먼저 쏙 배어 들어가서 맛이 좋죠. 파프리카 2개가 반 개씩 들어갈 겁니다. 야채는 다 씻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잘라내시고 씨를 빼주세요.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실 분들은 파프리카도 하나씩 다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채를 썰어 줍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하나 다 넣을 거예요. 빨간 건 반 개만 쓰겠습니다. 양파도 반 개만 들어갑니다. 당근도 반만 넣을 거예요. 반반하게 놔주시고요. 표고버섯 4개 들어갑니다. 뿌리 부분은 잘라내고 쓸 거예요. 이거는 목이버섯입니다. 5개를 불렸어요. 요만한 거 5개를 미지근한 물에다가 10분 정도 불리면 이렇게 크게 불어요. 여기를 살짝 끊어주세요. 똑 떼어내 주시면 이게 씹히지 않죠? 자금자금하게. 뿌리 부분을 똑 떼어내 주세요. 목이버섯을 넣는 거 싫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넣으면 그래도 맛이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예요. 부추가 들어갈 겁니다. 요즘에 시금치가 금값이죠. 부추를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추를 싫어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청경채를 야채 볶을 때 썰어 넣으셔서 볶으셔도 괜찮아요. 부추는 90g입니다. 4, 5cm 길이로 뚜벅뚜벅 썰어주세요. 웍이 달궈지면 기름을 2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요. 당근을 바로 넣어주세요. 야채는 같이 볶아도 괜찮습니다. 당근 색깔이 투명하게 익어가죠. 이럴 때 파프리카 다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는 당근 볶을 때 같이 하시면 너무 물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도 파프리카 먹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주면 됩니다. 파프리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다 익은 다음에 부추를 넣어주세요. 부추를 넣고 불을 꺼주세요. 부추는 열만 가지고도 빨리 익기 때문에 불을 꺼준 다음에 드적드적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채가 신선하고 아주 살아있는 것 같죠? 너무 축 처지게 많이 볶아버리면 푹 처져서 배기도 싫고 맛도 없어요. 살짝만 볶으시면 됩니다. 고기는 기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볶아주세요. 살살 풀어주면서, 엉킨 걸 풀어주면서 볶아주세요. 잡채용 돼지고기를 넣는 것보다 이 불고기를 넣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훨씬 맛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요즘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싸요. 돼지고기가 왜 더 비싸더라고요. 고기를 볶다 보면 이거 물기가 이렇게 국물이 생기죠. 이 국물을 다 없어지게 바싹 볶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바싹 불고기처럼. 자, 바싹 볶아졌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기가 없이 바싹 볶아진 다음에 표고버섯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먹이버섯도 들어갑니다. 다 볶아졌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바싹 볶아주어야지 잡채를 만들어 놓아도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고기 당면이 불지 않고 맛있죠. 웍은 닦지 마시고 당면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당면을 보시면 절단 당면이 있는데 자르지 않는 당면이 있어요. 그런 거는 딱 반을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먹기도 좋고 엉키지도 않고 그렇죠. 가스불은 강불로 켜주시고요. 물이 200ml 컵으로 2컵이 들어갈 거예요. 400ml. 간장이 4큰술 들어갑니다. 양조간장 4숟가락 4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자, 원당이 여기에도 2숟가락 들어갑니다. 원당이 없으시면 일반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쓰시면 되고요. 식용유가 딱 2숟가락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삶으면 당면이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 빨리 불지가 않습니다. 자, 간장물이 거의 졸아가죠. 졸아들 때까지 바싹 졸여주세요. 드적거리면서 수분기가 거의 없게 바싹 졸여주세요. 볶아버리세요. 잡채가 퍼지지 않고 탱글탱글해집니다. 이렇게 젖으면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수분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참기름 2숟가락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싹 섞어주면 윤기가 반짝반짝해지죠.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아주 맛있게 볶아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서 식혀주면서 야채하고 섞어주면 끝이에요. 정말 쉽게 아주 해 드실 수 있어요. 야채 볶아서 식혀 놓은 데다가 당면을 넣어주세요. 좀 식혀주면서 살살 섞어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볶아 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을 더 넣을 거예요. 고기에 좀 고소한 맛이 있게 2숟가락 더 넣습니다. 통깨도 살살 뿌려주시고요. 통깨 좀 듬뿍 넣으세요. 정말 맛있게 잘 됐습니다. 잡채가 완성되었어요. 돼지갈비는 2.4kg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먼저 깨끗하게 씻어 주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으면 갈비 씻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뜨거운 물에 한번 넣고 좀 끓여서 핏물을 쭉 빼줘야지 잡냄새도 없어지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끓지 않는 물에 넣으면 갈비에 맛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끓어오르면 넣어주세요. 돼지갈비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자, 막 소주입니다. 집에 있는 막 쓰는 소주 저렴한 걸로 넣으세요. 한 컵을 넣습니다. 올개수잎 4-5장만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자, 배 반개, 양파 반개 쓸 거예요. 양파하고 배 반개는 믹서기에다가 갈아줄 겁니다. 배는 씨를 제거하시고 껍질은 더 벗겨주세요. 배하고 양파를 썰어서 믹서기에 담아줍니다. 여기다 물 200ml 한 컵만 넣어주세요. 넣고 곱게 갈아옵니다. 갈비를 넣고 이렇게 팔팔 끓어오르죠? 그러면 뚜껑을 열어 놓으세요. 5분 정도만 더 끓여줍니다. 이 핏물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오죠? 이거를 쭉 빼버려야지 고기가 잡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뚜껑을 닫고 하면 거품이 올라와서 확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5분 정도만 끓여줍니다. 자, 5분 정도 끓이시고 불을 끄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이 핏물을 씻어주세요. 자, 양파 배 갈아 놓은 거는 가는 채바구니에 좀 받쳐주세요. 곱게 갈아졌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되지만 걸쭉한 건 걸러주고 하시면 국물이 더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기 아까우니까 믹서기에 물을 붓고 헹궈서 넣어주세요. 물을 부어가면서 슬슬 내려줍니다. 건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국물이 좀 걸쭉해져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걸러주시면 깔끔합니다. 쭉쭉 내려주시고요. 배 양파 갈은 물과 물 1리터에 이 간장 150ml 이렇게 하시고 흑설탕입니다. 2큰술 들어갔습니다. 다진 마늘 3큰술 넣어주세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있으시면 2숟가락만 넣습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생강가루 커피 티스푼으로 1숟가락, 후추도 톡톡 쳐서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소주를 넣고 삶았어도 미림을 좀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잡냄새가 없어지죠. 자, 미림 200ml 넣습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돼지갈비 깨끗하게 씻어 놓은 걸 냄비에 넣어줍니다. 양념간장 만들어 놓은 거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반은 완성된 겁니다. 불을 켜주시고 강불에서 깊숙이 간이 배어 들어가게 고기를 삶아줄 건데요. 고기만 넣고 먼저 20분만 익혀주세요. 중간 크기 감자 3알 준비했고요. 당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 햇밤이 나오죠? 이거는 자유입니다.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고 하시고 생략하실 분들은 생략하시고 그러면 돼요. 넣고 하시면 아주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당근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냥 썰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모양을 좀 모서리를 깎아 주실 분들은 조금씩 깎아 주셔도 되세요. 갈비를 삶다 보면은 모서리가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좀씩 보기 좋게 깎아 주는 건데 살짝만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 주시면 되세요. 많이 깎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도 큰 거는 반으로 좀 쪼개주세요. 익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쪼개서 모서리만 살짝 이렇게 돌려서 깎아주시고 그럼 부서지지 않고 이쁘게 나오죠.
표고버섯 2개 들어갑니다. 이 밑에 뿌리 부분은 잘라내 주시고요. 기둥 부분은 그냥 넣어주세요. 여기서도 표고에 맛있는 물이 우러나오죠. 그리고 편하게 잘라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대파 1줄입니다. 듬성듬성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 칼칼한 맛으로 드실 거면 청양고추 이렇게 몇 개 정도만 썰어 넣으세요. 이걸 썰어 넣게 되면 느끼한 맛도 없고 국물이 매콤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잘라서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요. 좀 매운맛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5개, 6개 정도만 썰어 넣겠습니다. 자, 20분 정도 끓였어요. 점점 맛있는 색깔로 변해가죠. 예, 여기서 이제 당근, 감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미리 넣어버리면 감자하고 야채가 다 부서지죠. 표고버섯도 넣어주시고요. 밤도 넣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섞어줍니다. 당근, 감자, 밤도 이렇게 국물에 좀 잠기게 다득거려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또 25분간 강불에서 끓이시다가 약불로 줄여줄 겁니다. 뚜껑을 완전하게 닫지 마시고 비스듬하게 덮어주세요. 그래야 국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강불로 해서 25분 정도 절였습니다. 갈비가 좀 부드러워지고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파하고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넣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국물이 많이 절아들었죠? 다 하고 나서 참기름 들어갑니다. 참기름 2숟가락 정도만 넣겠습니다. 살살 뒤적거려 주세요. 감자가 부서지지 않게. 5분 정도만 약불에서 서서히 뜸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불을 끌 거예요. 불을 껐습니다. 갈비찜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감자도 잘 익었고요. 중멸치는 200g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비린내 없이 살짝 볶아줄 거예요. 네, 야채는 다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중멸치에 마늘종입니다. 마늘종 70g이 들어갑니다. 까리고추를 넣고 해도 되지만 마늘종을 넣으면 또 다른 맛이 있죠. 3-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또 홍고추 하나 동글동글하게 썰어줄 겁니다. 재료가 간편해서 좋죠. 팬이 달궈지면 불을 줄여주세요.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멸치가 너무 타버리면 빳빳해집니다. 그러니까 촉촉한 상태로 드실 거면 팬을 달구고 나서 약불로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비린내만 살짝 날려줍니다. 한번 볶아줘야 비린내가 나지 않죠. 이 멸치는 너무 볶아버려도 또 뻣뻣해지니까 살짝 비린내만 날려주면 됩니다. 약간만 가열해서 따로 덜어주세요. 팬을 다시 올려주시고 불은 약불로 잡아주세요. 식용유를 2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진간장 2숟가락이 들어갑니다. 미림입니다. 3숟가락 넣어주세요. 미림 3숟가락에 조청이 2숟가락입니다. 물엿을 쓰셔도 되고 올리고당을 쓰셔도 되지만 이 조청을 넣게 되면 메리치를 볶아 놨을 때 식은 다음에도 딱딱하게 굳지 않고 그래서 조청을 쓰고 있어요. 불은 최대한 약불로 줄여주시고 여기다 마늘종을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종이 좀 익은 상태에서 멸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늘종의 간도 좀 쏙 배이고 그래야 맛있어요.
네, 녹색으로 파랗게 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불에서 최대한 약불로 줄여줍니다. 멸치를 넣고 너무 볶아버리면은 뻣뻣해지니까 촉촉하고, 네,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 불을 최대한 약불로 줄여주시고 멸치를 넣어줍니다. 넣고 나서 홍고추 썰어 놓은 걸 바로 넣어주세요. 홍고추 넣어준 다음에 고춧가루 얇게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참기름 2숟가락이 들어갑니다. 통깨도 살살 뿌려주시고요.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어요.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도 좋아요. 새송이 버섯을 4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새송이 버섯은 먼지를 좀 살짝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고 문질러서 씻어주시고, 건져서 5분 10분 놔두면 이렇게 뽀송뽀송하니 말라요. 이렇게 말려주세요. 버섯을 벼슬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그냥 큼직하게 잘라주시고요.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뚜벅뚜벅 썰어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양파 반 개도 썰어줍니다. 두툼하게 썰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파 3줄입니다. 쪽파, 실파 다 괜찮고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다진 마늘 1숟가락 들어가고요. 진간장이 2숟가락입니다. 이거는 참치액 2숟가락, 미림 3숟가락 들어갔어요. 조청이 1숟가락입니다. 입맛을 더 맞춰서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올리고당을 쓰셔도 되고요. 물엿을 쓰셔도 됩니다. 고춧가루가 1숟가락 들어갈 거예요. 잘 섞어주세요. 자, 불은 중불로, 식용유 2숟가락 들어갑니다. 여기도 버섯을 먼저 구워주세요. 버섯을 먼저 구워주세요. 그래야 수분이 절여놨을 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버섯을 이렇게 절이다 보면 수분이 빠져나와서 국물이 흥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워주는 거예요. 버섯에 수분이 빠져나오면 불을 강불로 해주세요. 그래서 바싹 볶아버리세요. 다시 약불로 줄여주세요. 버섯은 노릇노릇하게 수분이 다 빠졌죠? 이 새송이 버섯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소금만 살짝 뿌려서 이대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고기보다 맛있어요. 여기서는 조림을 할 거니까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념해 놓은 거 넣어주세요. 약불에서 슬슬 졸여주세요. 간이 쏙 빼어들어가게 졸여줍니다. 조림 국물이 다 없어졌죠? 이렇게 빠듯하게 졸여주세요. 그래야 국물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밑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쪽파 썰어 놓은 거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쪽파 넣어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여기도 참기름 마지막에 가서 2숟가락만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통깨도 살살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새송이 버섯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새송이 버섯조림은 밥반찬으로 밑반찬으로 했기 때문에 간이 간간 짭조름합니다. 짠 걸 싫어하신 분들은 간장을 1숟가락, 액젓 1숟가락씩만 넣으세요. 새송이 버섯조림도 완성입니다. 오늘은 밥반찬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2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